서울 강남역 근처의 대형 병원 응급실. 새벽 3시 30분이었다. 나 박수진은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진료 기록을 받으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지만 정신이 서지 않았다. 뇌졸중. 생각보다 심각했다. 응급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엄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엄마는 지난 30년간 내 곁에서 나를 키워냈다. 명지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나를 위해 엄마는 항상 희생했다. 아버지는 내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나를 키웠다. 최소한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나온 것은 사흘 뒤였다. 의식은 회복했지만 왼쪽 팔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병실에서 엄마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그리고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다. 엄마는 평생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남편을 잃은 여자로 살겠다며 반지를 빼버렸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다. 엄마는 입원실에서 나를 바라봤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뇌졸중의 후유증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다. 엄마를 돌봐야 했다.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엄마는 매일 물리치료사와 함께 팔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다. 통증 때문에 신음을 내기도 했다. 나는 병실 옆에 앉아 엄마를 지켜봤다. 그러던 중 엄마의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병원 근처 아파트에서 엄마가 살던 공간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내가 태어나던 때의 사진들, 유치원 다닐 때 사진들,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들, 모두 엄마와 나만 있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엄마가 젊은 시절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낯선 남자였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3년 9월.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이었다. 엄마는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둘 다 웃고 있었다. 엄마의 표정은 내가 본 어떤 사진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나는 더 많은 사진을 뒤져봤다. 같은 남자가 계속 나타났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사진들 속에 그 남자는 계속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1996년부터는 그 남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태어난 해부터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아버지와 헤어진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었던 건가? 나는 사진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들고 침대 옆에 섰다. 엄마의 눈이 사진을 향했다. 순간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왼쪽 팔이 떨렸다. 나는 물었다. 이 남자가 누구냐고. 엄마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뇌졸중의 후유증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 엄마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가 왜 우는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 사진들이 왜 숨겨져 있었는지. 의료진을 불렀다. 엄마의 혈압이 올라가 있었다. 의사는 엄마를 진정시키라고 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놨다. 엄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엄마는 얼굴을 돌렸다. 그날 밤 나는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생각만 했다.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랐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엄마는 항상 선한 사람이었다. 교회를 다녔고 이웃을 돕고 나에게 정직함을 강조했다. 수진아,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 그런 말을 자주 했던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의 정체가 뭐였고 그 사진 속 남자가 누구였는지, 엄마가 왜 그걸 숨겼는지.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네온사인, 자동차 불빛, 거리의 사람들. 모든 게 낯설어 보였다. 나는 누구의 딸인가? 그 질문이 자꾸만 반복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엄마는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발음은 여전히 부정확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병문안을 갔다.
엄마를 만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가야 했다. 엄마를 돌봐야 했고 그 사진들의 진실을 알아야 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손글씨로 쓴 편지였다. 엄마가 쓴 것 같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의 필체였다. 나는 편지를 들었다. 봉투는 뜯어지지 않았다. 엄마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애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편지의 날짜는 1996년 1월 15일이었다. 엄마가 나를 낳기 전이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그것은 나한테 쓴 편지였다. 30년 전에 쓰인 편지였다. 편지의 필체는 아버지 것 같았다. 아니,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필체였다. 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엄마가 너한테 모든 진실을 말해줬을 거야. 나는 미안해. 너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이 나왔다. 편지 속에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진짜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는 엄마와 사랑했던 남자였다. 그들은 대학교에서 만났고 5년을 사귀었다. 아버지는 엄마한테 청혼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족은 반대했다.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신분이 맞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엄마는 어부의 딸이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엄마와 헤어지거나 가족과 단절하거나. 아버지는 엄마를 버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편지를 계속 읽었다. 아버지는 결혼을 했다. 할아버지가 선택해준 여자와. 하지만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다. 부부는 자주 싸웠고 아버지는 계속 엄마를 생각했다. 그리고 5년 뒤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했다. 그 후 아버지는 엄마를 찾아갔다. 엄마는 아직 혼자였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사진 속의 그 남자가 아버지였다.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 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낳기 전에 죽었다. 교통사고였다. 편지는 계속됐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이 편지들을 썼다. 나를 낳기 전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 편지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러 편지를 남겼다. 내 생일마다 읽으라고. 아버지는 편지에서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엄마가 혼자 나를 키워야 한다는 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나를 낳을 때 자신이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다. 수진, 엄마를 잘 챙겨줘.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엄마를 사랑해줘.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엄마를 봤다. 엄마는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이해했다. 엄마가 왜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엄마가 왜 반지를 끼지 않았는지, 엄마가 왜 그 사진들을 숨겼는지. 엄마는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이 나에게 상처가 될까봐, 아버지의 가족이 나를 찾아올까봐, 할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엄마는 30년을 혼자 견뎌냈다. 그리고 나를 키웠다. 나는 엄마리 손을 잡았다. 왼쪽 팔이 떨려 있었다. 나는 그 떨리는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회사에 나갔다. 보고서를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편지와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나를 본 적이 없었다. 나를 안아본 적도 없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회사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생각했다. 엄마가 30년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혼자 나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견디면서.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면서. 나는 지금까지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엄마는 항상 거기 있었고, 항상 나를 챙겼고, 항상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을까? 병원으로 다시 갔을 때 엄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재활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다. 왼쪽 팔의 움직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모르는 척 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입을 열었다.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었다. 수진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엄마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또 눈물이 났다. 엄마는 여전히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 자신이 아파도 비밀이 드러나도 엄마는 나를 생각했다. 그 주 토요일, 나는 병원 도서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의 편지들을 다시 읽고 있었다. 편지는 모두 12장이었다. 생일마다 한 장씩 읽으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편지를 다 읽었다. 각각의 편지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나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엄마를 잘 챙겨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했다. 할아버지의 압박에 굴복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수진, 너는 내가 하지 못한 선택을 해. 자기 마음을 따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줘. 엄마가 병원을 나간 건 한 달 뒤였다. 재활 치료 덕분에 왼쪽 팔의 움직임도 많이 나아졌다. 나는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왔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엄마가 없던 동안 아무도 거기 있지 않았으니까. 나는 엄마를 거실 소파에 앉혔다. 엄마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풍경이 보였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었다. 그게 중요했다. 엄마가 내게 30년간 해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 곁에 있어야 했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오른쪽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엄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발음은 여전히 부정확했지만 나는 모든 말을 듣고 싶었다. 엄마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버렸다. 엄마와 함께 있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할아버지의 압박과 싸워가며 엄마와의 관계를 지켰다. 아버지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나를 본 적이 없었지만 나를 사랑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세상이 아버지를 허락하지 않았어. 그 이후로 나는 자주 병원에 갔다. 아니, 이제는 엄마 집에 자주 갔다. 엄마의 재활을 돕기 위해,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엄마는 조금씩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아버지가 청혼했을 때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반대했을 때 이야기. 엄마는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포기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렸다. 재산을 버렸다. 미래를 버렸다. 그리고 나를 낳을 때까지의 시간을 버렸다. 아버지가 준 것은 사랑뿐이었다. 그 사랑이 엄마를 30년을 견디게 했다. 나는 회사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봤다. 나는 컨설턴트였다. 성공한 여자였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다녔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희생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했던 사람의 딸, 그리고 엄마의 아이다. 엄마는 혼자 나를 키웠고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 나는 그 사실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다. 엄마의 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깨달았다. 엄마의 상태는 계속 좋아졌다. 3개월 뒤 의사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고 했다.
물론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다. 왼쪽 팔은 여전히 약했고 가끔 피로를 느껴 했다. 하지만 엄마는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엄마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엄마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엄마는 케이크 앞에서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본 어떤 웃음보다도 아름다웠다. 엄마는 내게 말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게 해줘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너 때문에 혼자가 아니었어.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2007년에 쓰인 편지였다. 아버지가 나를 낳은 지 11년 뒤였다. 마지막 편지는 짧았다. 단 한 문장이었다. 수진, 엄마를 사랑해. 그리고 엄마를 잘 봐줘. 그게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야.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부탁했다. 엄마를 지키라고, 엄마를 사랑하라고. 나는 30년을 그 부탁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 부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모두가 놀랐다. 나는 성공한 여자였다. 좋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좋은 직급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 나는 엄마를 돌봐야 했다. 아니, 정확히는 나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다. 엄마와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나를 말렸다. 수진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어.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해. 하지만 나는 마음이 바뀌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새로운 일을 찾았다. 엄마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했다. 연봉은 낮았다. 직급도 낮았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퇴근 후 엄마를 만날 수 있었고 주말에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엄마도 좋아했다. 엄마는 내가 자주 오는 걸 좋아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영화를 봤고 함께 산책을 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함께 했다. 1년이 지났다. 엄마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다. 왼쪽 팔도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의사는 대단한 회복이라고 했다. 나는 그것이 엄마의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를 위해서.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아버지의 가족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엄마는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많이 후회했어.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어. 그들이 아버지를 버렸으니까.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나는 엄마가 아버지의 가족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의 가족은 아버지를 버렸고, 엄마를 버렸고, 나를 버렸다. 그들은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나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때문에 죽었다. 아니, 죽지 않았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엄마의 손을 쓸어내렸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시간이 더 지났다. 나는 엄마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비밀이 없었다. 엄마는 내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와의 첫 만남, 사랑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절망. 나도 엄마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서의 어려움, 친구와의 갈등, 그리고 나의 두려움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고, 나는 엄마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았다. 그해 여름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준호였다. 준호는 착한 사람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준호를 소개했다. 엄마는 준호를 만나자마자 좋아했다. 준호도 엄마를 좋아했다. 나는 엄마와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 엄마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를 낳을 때까지의 시간을 살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 준호는 나한테 청혼했다. 그건 다른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다.
나는 예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준호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자신이 하지 못한 선택을 나에게 부탁했다. 나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나는 준호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을 지킬 것이다. 아버지처럼. 결혼식은 작았다. 엄마가 원했다. 엄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걸 존중했다. 결혼식에는 엄마와 나의 친구들, 그리고 준호의 가족들만 있었다. 나는 결혼식장에 서 있었다. 엄마는 나를 바라봤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엄마는 내게 속삭였다. 아버지도 보고 있을 거야. 너의 결혼식, 너의 행복을 자랑스러워할 거야. 결혼 후 나는 엄마와 함께 살기로 했다. 준호도 동의했다. 우리는 넓은 아파트를 구했다. 엄마를 위한 방도 따로 마련했다. 우리는 함께 살았다. 엄마, 준호, 그리고 나. 완전하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 나는 엄마와 함께 살면서 깨달았다. 엄마가 30년을 혼자 견뎌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엄마는 자신의 슬픔을 숨기고 나를 키웠다. 엄마는 자신의 외로움을 감추고 나를 사랑했다. 엄마는 자신의 절망을 이겨내고 나를 지켰다. 나는 이제 엄마의 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 그리고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도.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했다. 그 사랑이 나를 만들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까지 살게 했다.